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나와 연애를 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의 연애 에너지 흐름부터 다가올 미래 연인에 대한 좀 모든 정보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어떠한 게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나는 연애에 대해서 일단 어떤 마음인지 내 무의식을 먼저 살펴볼 거고, 무의식 속에 나의 연애 감정 살펴보면서 그 사람과 어떻게 알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알아야 연애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애가 시작되는 계기 혹은 타이밍, 우연처럼 찾아오는 사랑,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좀 제가 그 포인트들을 짚어서 타로카드한테 물어볼 거고,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이나 직업, 그리고 내가 미래 연인과 만나게 될 장소가 어디일지, 만약에라도 고백을 누가 먼저 할지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상대가 먼저 다가올지 내가 먼저 다가갈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드릴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로카드가 보여주는 현실적인 단서들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나 조심해야 되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만나게 되는 시기, 날짜, 이거 구체적으로 숫자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가 지금 가장 와닿는 카드를 선택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사랑하게 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번 분의 연애 무의식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 당신은 지금 사랑에 대한 새로운 욕망이 피어오르는 시기다. 이렇게 카드가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충동적인 열정, 감정이 깨어나다라는 카드가 같이 들어오는데, 이게요, 겉으로는 나 연애 필요 없어. 나 연애 안 해도 돼. 나 혼자가 좋아. 이렇게 있죠. 아니면은 뭐,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이 리딩을 보면서 이거 내 남자친구인지 내 여자친구인지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지금 이 시기에 나 뭐 연인한테 그렇게까지 얽매이고 있지 않아, 이런 느낌일 거예요. 괜찮은 척, 연애 안 해도 된다,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이게 약간의 척은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누군가랑 막 뜨겁게 연결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나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연애할 거 아니면 나 연애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막 엄청 진실된 사랑 아니면 나 가볍게 알아가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그냥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정말 진실된 사랑, 정말 뜨거운 사랑, 진짜 운명 같은 사랑, 이거를 의외로 내 무의식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이 사람은요, 예상보다 되게 빨리 혹은 정말 갑작스럽게 등장한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분은 여행지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간 곳, 쉬러 간 곳, 놀러 간 곳 이런 거. 아니면은요, SNS, 온라인, 여기에서 먼저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먼저 메시지를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다가 오프라인에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런 느낌. 근데 이 흐름이요, 되게 운명처럼 휩쓸리듯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나 온라인으로 누구 만나는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고요. 나 원래 여행지에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알게 되고 온라인으로 내가 먼저 쪽지를 보내든 그 사람이 먼저 쪽지가 왔는데 내가 하필 그날 대답을 하고 싶든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 내 미래 연인 1번 분의 미래의 연인의 외모와 직업을 보면, 자, 외모는요, 일단 키가 좀 큰 편이에요. 여자라고 하더라도 여자치고 키가 크고, 남자라고 하더라도 평균 키보다 크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피부는 약간 구릿빛 혹은 조금 까무잡잡한 혹은 좀 짙은 톤이다. 피부 자체가 엄청 하얗거나 환하거나 이런 거보다 건강하면서도 조금 짙은 느낌, 혹은 그냥 평균적인 것보다 조금 짙은 느낌, 아니면 평균적인데 약간 피부빛이나 이런 게 살짝 구릿빛인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눈빛이 굉장히 강렬한 스타일입니다, 이분이. 그리고요, 눈빛 자체에서 오는 힘이나 이런 게 되게 강렬하다 보니까 약간 외모만 봤을 땐 나쁜 여자, 나쁜 남자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자, 직업을 좀 보면요, 이분이요, 프리랜서 쪽에 가까워요. 프리랜서일 수도 있는데 프리랜서 쪽에 되게 비슷한 가까운 느낌의 일,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자유로워. 직장을 다니고 어딘가 아예 소속이 되어 있음에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내가 내 시간을 조율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일을 하든 다 상관없어요. 근데 일 자체의 성향, 이 환경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내 스케줄을 짜서 스케줄 근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조금 줄여도 되는 그런 환경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운동 관련 직종인 분도 포함돼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나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창작을 하는 그런 쪽에 속한 분, 뭔가를 만들거나 창작하거나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쪽에 속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성격을 좀 보면요, 이분이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또 직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 표현을 굉장히 솔직하게 합니다. 나는 이분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거짓말은 절대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말하면 다 말했지 나는 거짓말은 절대 못해. 입에 발린 말은 못해. 그렇게 돼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지 비에 맞추고 입에 발린 말 하고 이런 거 잘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감정 표현을 굉장히 솔직하게 하는 편이라서 아마 A형분한테 먼저 조금 본인의 감정을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대신에 두 분의 관계 초반에는 상대방이 이게 좀 직선적이고 본능적인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욕, 1번분을 아예 다 내 사람처럼 내 거야, 나 너 갖고 싶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질투심. 당연히 질투심 강하죠. 소유욕 강하죠. 독점욕 강하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두 분의 만남 장소가 어디냐 힌트를 좀 주세요 라고 카드에게 물어봤을 때 여행은 당연히 나오죠. 아까 여행하다가 만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행지, 뭐 지방이 됐건 해외가 됐건 상관은 없지만 국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해외보다는. 그래서 여행지나 전시회, 파티,
또는 어떤 문화 콘텐츠 관련돼서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든지 오프라인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두 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첫인상 자체가 확 들어와서 굉장히 좋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확 빠져든다. 저 사람 정말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아시겠죠? 자, 내가 이 관계를 연애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1번 분한테. 뭐냐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과거 상처를 조금 놓아주셔야 돼요. 자, 이전의 연애의 그림자에 아직도 1번 분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의 감정에 좀 충실하셔야 되고 지나간 인연에 대한 집착을 버릴수록 빠르게 이 인연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지나간 인연, 지나간 시간, 과거 인연, 과거 상처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좀 놓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백의 주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내 미래 연인은 도대체 나한테 왜 고백을 하고 나를 왜 좋아하는지 보면요. 고백 상대방이 먼저 할 거거든요. 특히나 카톡이나 메신저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굉장히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말로 하고 눈빛으로 교환하고 이것도 되게 강렬하지만 문자 메시지로 굉장히 직선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낼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냐면 1번 분의 섬세함과 내면의 깊이에 굉장히 끌린다고 나와요. 이 사람 내면이 굉장히 깊어. 이 사람 진짜 섬세해. 나 이런 사람 굉장히 좋아해. 이렇게 확 끌려요. 확이 끌려요. 내면이. 두 분은요. 외모로만 끌릴 것 같죠? 강렬함에만 이끌릴 것 같죠? 아니에요. 이 강렬함의 주체, 얘네가 움직이게끔 하는 이 원동력은 내면의 끌림의 본질이 딱 있어요. 여기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두 분은 내면의 이끌림이 강해요. 외모는요. 사실 내면이 드러나는 통로일 뿐이고 두 분이 외모에 끌린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내면의 목소리가 외면에 그냥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확 끌리는 거라서 너무 강렬해요. 왜냐면 내면이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은 내면의 깊이, 상대방은 특히나 우리 1번 분의 내면의 깊이에 굉장히 이끌릴 것이다. 섬세함이 미친 듯이 빠져들 거예요. 나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라고 느끼지만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눈빛 하나, 내 손짓 하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의미예요. 배려심, 이해심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자, 두 분 언제 만나냐고요? 만남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발전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번 분이 과거에 대한 걸 놓으면 놓을수록 이 만남은 빨라지게 되어 있어요. 끌어당김이 빨리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1, 2개월 내에요. 특히나 이걸 지금 제가 영상 올리는 시점에 듣고 계시다면 10월 달 10월 특히나 10월 8일 요때부터 11월 3일 사이 요때까지 갑작스럽고 설레이는 만남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여행 가시고 나 좀 적극적으로 잡고 싶은데 하면 여행 가보시고 만남이 있을 법한 전시회 같은 거 가보시고 이런 것들 좀 온라인 모임 같은 거 알아내보시고 대신 1번 분이 좋아하고 마음이 가는 것들이어야 해요. 여기에 이런 데에 누가 나오겠어? 모르죠. 정말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인 거예요. 누가 있을 법한 곳에 찾아가지 마시고 저는 1번 분이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사랑하는 걸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지 마찬가지고 모임 마찬가지고 전시회 문화생활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나오겠어? 그건 모르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새로운 연애를 하기 위해 조언 카드가 나와요. 이 인연은요. 빠르게 시작될수록 감정도 쉽게 올라갔다가 쉽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의 직진 에너지, 순수한 설레임을 믿으시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관계를 너무 조급하게 몰아가시지 않도록요. 내 중심만큼은 딱 잡고 가셔야 돼요. 뜨거운 감정일수록 식는 속도도 빠르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의 핵심이고 상대가 좀 확 타오르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나라도 잡고 가야 이 사람이 계속해서 뜨거운 불이 온도가 유지될 수 있어요.
확 나까지 확 불타올라 버리면 둘이 확 식는 시점에서 갑자기 둘 다 확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연애는 오케이. 그러나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심은 상대가 아니라 1번 분이 좀 잡아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두 분 오래 가기 위한 어떤 노력 포인트가 있는데 자존감 있죠. 이 자존감을 흔들리게 하는 말을 들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 내가 이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흔들리지? 왜 이렇게 팍 하고 감정이 요동치지? 이걸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상대방은요, 감정 기복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번 분이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질투와 오해 이게 이제 상대방 쪽에서 좀 상당할 거예요. 나에게 질투하거나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막 갖고 싶어 하는 게 되게 클 건데 이때도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런 걸 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마련해 두시고요. 맞서 싸우거나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하고 그 이유를 한 번 더 물어보고 원인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고 너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듣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게 있으면 상대방이 아이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올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감정의 성향이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속도에 같이 끄달려가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가주시는 거. 그것만 좀 하셔도 두 분은 장기적으로 연애를 할 때 상대방 표현도 되게 잘하고요. 이 사람 감정적인 것도 본인이 막 이렇게 끌어오를 때 되게 헌신하는 타입이라 1번 분이 그런 데에서도 되게 만족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랫동안 갖고 가느냐 마느냐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쭉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 가지 데이트 코스 이런 건 상대방이 다 짜는데 내가 그런 건 그냥 따라가도 되거든요. 상대 믿고. 근데 이런 감정 패턴, 우리 일상 유지, 이런 잔잔함은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1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은요, 일단 우리 연애 무의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내가 연애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이제 미래의 연인을 만나게 되는 그 시기쯤 혹은 지금 나의 어떤 무의식에서 어떤 말들이 막 올라오나 보냐면 신중함의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 겉으로는요, 괜찮아. 연애 안 해도 돼. 내가 정말 진지하게 만날 사람, 심지어 결혼을 위한 연애, 결혼까지 갈 정도의 진지한 만남이 아니면 나 지금은 그냥 아무나 만나고 좋다고 만나고 나 이런 거보단 좀 시간 들여서라도 결혼할 사람, 진지하게 교제해봐도 될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난 만나서 시간도 그래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결혼까지 가는, 난 웬만하면 그렇게 만나고 싶어. 지금은 나는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한두 번으로는 별로 오랫동안 좀 알아가보고 차라리 이 사람하고 좀 오랫동안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을 해가면서 연애를 할래. 이런 생각이 좀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연애를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연애 안 해야지. 나 연애 진짜 싫어. 이건 아닌데 연애? 굳이 막 엄청 연애해야겠다 이거 아닌데 굳이 내가 조급할 필요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사실상 내가 누구한테 의지해도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의지하고 싶어요. 사실 기대고 싶기도 해요. 때로는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이 사람한테 내 마음 털어놓고 싶기도 하고 일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이분이. 겉으로는 어찌됐건 이번 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번 분이 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아닌 척, 강한 척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서 나는 진짜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척 고민 같은 거 별로 없는 척 이렇게 하고 살아도
그럼에도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오늘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일 나도 좀 그냥 시시콜콜하게 떠들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내 무의식에도. 근데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의지해도 되나? 이렇게 의지하다 보면 나 너무 지나치게 확 빠져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겁이 있는 거예요. 이번 분의 무의식은. 그래서 자 보면 이번 분이 결국엔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이거부터 막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연애에 대한 생각 크게 없으니까. 자, 공부, 학습에 대한 카드가 나와요.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이번 분이 사교 모임? 제가 이번 분이 만약에 사교 모임을 나간다? 사교 모임 진짜 나가라고 해도, 어거지로 나가라고 해도 재미도 없을 뿐더러 사교 모임을 나가는 길에 그냥 돌아오면서 맛있는 거나 사서 올 거예요. 별로 흥미가 없어요. 다만 이번 분이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해요. 공부하고 싶거나 내가 뭔가 알아가고 싶거나 배워보고 싶었던 거나 그게 누구는 어학, 공부, 이렇게 자격증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커피 내리는 걸 수도 있고 뭔가 배우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혹은 공적인 공간, 조금은 사적인 것보다 약간 공적인 공간, 어찌됐건 내가 뭔가를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어딘가에 등록해서 학원을 다니든 뭘 하든 과외를 하든 어떤 곳에 가면 그건 결국에 공적인 하나의 공간이 되잖아요. 공적인 공간에서 천천히 사람을 알아가면서 연애 감정이 싹 트는 루트예요. 바로 소개팅, 바로 사교 모임,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모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알아갈 수 있는. 배우다 보면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무슨 일 하세요? 혹은 뭐 정말 뭐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나오세요? 이렇게 등등등 대화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트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분의 미래 인연, 미래 연인의 외모와 직업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이 사람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되게 단정해요. 막 거추장스럽고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행을 따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아한 그런 느낌까지 들 수도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그런 느낌인 거고요. 패션 안에서도 이분의 패션 안에서도 단정함과 또 실용적인 거. 나는 이렇게 멋으로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가방 들고 다니거나 이런 거보다 살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실용적인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좋아.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실용성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 미래 연인의 직업을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전문직이나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한 전문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길을 꾸준히 팠다거나 이쪽에서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거나 완전히 그냥 이 사람 그냥 회사 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이 일의 어떤 전문가예요. 회사 속에서도 이 분야, 자신의 직무에서 완전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프리랜서든 사업가든 계약직이든 뭐가 됐건 간에 본인은 이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실히 띠고 그거에 대한 자격이나 어떤 취미나 뭔가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는 사람, 코칭을 해주든 교육을 해주든 강의를 해주든 강사든 뭐가 됐건 티칭을 해주든 뭐가 됐건 교육계 쪽에서도 좀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대방의 미래 연인의 성격을 좀 보면 이분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좀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거리감을 좀 둬요, 나랑.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한테 막 확 빠져들고 이분도 뭔가를 나랑 막 연인이 되려고 어딘가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 할 일 딱딱 하면서 거리도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완벽주의자 기질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배울 거면 딱 배우고 간다 이런 느낌이지 내가 이렇게 뭐 배우러 와가지고 누구랑 얘기하고 떠들고 요럴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본인도 딱 통제를 잘하는 스타일이고 처음에는 거리를 좀 둘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두 분이요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따뜻함
그리고 이분의 되게 그 큰 장점인데 유머 감각. 이걸 느끼고 되게 재밌어 한다고 나와요. 근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감정 표현이 좀 서투르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는 있겠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분이 어디서 만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스터디, 학원, 직장, 자격증 수업, 뭐 세미나 이런 것들 있죠. 지적인 것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활동 공간에서 처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점, 우리 2번 분한테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 자, 2번 분, 자기 방어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연애에 있어서는. 나를 계속 지키려는 마음이요. 상대방한테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허술해도 괜찮아. 조금은 인간적으로 좀 빈틈 같은 거 보여줘도 괜찮아. 막 어떻게 하루 왼종일 24시간 나를 계속 방어만 하겠어요. 그죠? 못 지키고 빈틈 있고, 뭐 누군가가 내 주변에 왔다 갔다 거려도 괜찮아. 그냥 뭐 툭툭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뭐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지만 받아줄 건 받아주고, 나 이런 거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좀 해주셔야 상대방도 나에게서 틈을 찾아서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누가 먼저 고백할까? 되게 반전은요, 우리 2번 분이 먼저 고백하는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다고 나와요. 고백을 2번 분이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먼저 용기를 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고백을 하더라도 용기 내는 건 우리 2번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미묘한 눈치 싸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2번 분이 먼저 상대방한테 고백의 여지를 확실히 주거나 아니면 정말 고백을 내가 먼저 하게 되거나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요. 우리 2번 분 어떤 모습에 반하는 줄 아세요? 2번 분이 되게 성실하세요. 나 별로 안 성실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실의 기준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꼭 몇 시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조깅을 하고 러닝을 하고 그러고 출근을 하고 이게 성실한 거냐? 내가 꾸준히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면서 뭐 내 일상은 딱히 그럴듯한 루틴은 없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성실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다 다른 거라서 다 다르지만 나는 굉장히 성실해서 상대방이 봤을 때 나의 성실함 그리고 나의 섬세한 관찰력 뭔가 이번 분이 상대방을 딱 관찰하고 이렇게 툭툭 던지거나 관찰해서 이렇게 챙겨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런 거 아니면 이번 분이 상대방을 먼저 싹 파악해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준다든지 언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분의 외모 이것도 상대방이 굉장히 큰 이상형에 속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두 분 언제 만나는지 중요하죠. 이 인연이 되게 서서히 시작돼요. 그래서 11월 말 혹은 12월 중순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9일 전후로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자, 나의 새로운 연애에 대한 조언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확 빠른 속도로 다 내어주고 내려놓는 습관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진짜 진지한 나 결혼까지 갈 사람 만날 거야. 왜?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연애만큼은 나를 잃지 않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맞을까? 이걸 계속 상대도 나도 이 부분은 맞네. 이 부분은 이렇게 다르네. 저 부분은 이렇네.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관계라고 나와요. 그래서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도 하면서 천천히 연결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래 가기 위한 노력 포인트가 있어요. 상대방 감정 표현 서툴다 그랬죠. 우리 이번 분의 미래 연인이 감정 표현이 좀 서툴러요. 이거를요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몇 배로 보답할 사람이에요. 때로는요 상대방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용조용하게 티 그렇게 막 겉으로 안 내고
사랑을 주고 있을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든 약속 시간에 한 번도 늦지 않는다는 걸로 보여주든 먼저 날 기다려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든 뭔가 이 사람은 말로 막 이렇게 안 해도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 감각이 나한테 있으면 이 관계는 서운하고 뭐고 이럴 거 없이 오래 가요. 그리고 마지막 불안하다는 이유로 확인받으려는 습관을 줄이는 게 우리 관계의 신뢰를 키워갈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이 카드 보는데 느껴지는 게 좀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 그리고 힘듦, 좀 과거를 이겨내고 싶다, 과거를 극복하고 싶다, 이런 무의식 카드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의 연애 무의식, 그리고 인연의 흐름을 좀 볼 때 마음 한구석에 우리 3번 분은요, 상실감이 짙게 자리 잡고 있어 보여요. 이게 근데 동시에 내가 뭔가를 상실했다, 이별했다, 끝났다, 잃었다, 놓쳤다, 떠나보내야 했다, 이별해야만 했다 등등. 근데 동시에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이 같이 싹트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상실감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사실 나는 다신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다신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야. 이게 맞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상실감에만 사로잡혀 있을 땐. 근데 나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엔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지 완전히 매몰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또 한 구석에는 근데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젠 다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랑하고 싶어. 나 다시 사랑받을래. 이런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죠. 그러니까 상실감도 상실감이고 완전히 치유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3번 분 어떻게 이 사람 만나게 되냐면 서로 공감대가 가장 강한 상황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나와요. 공감을 받고 공감해주고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잘 되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정말 그런 생각 저도 갖고 있었어요. 저도 원래 그런 걸 좋아해요. 저도 원래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저도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거. 저 그 마음 알아요. 저 그 기분 뭔지 알아요. 이렇게 뭔가 공감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강한 공감대 형성이 강하게 되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든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아져. 위로받게 돼. 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분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고 좀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좀 지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번 분이랑 얘기하다 보면 3번 분이 또 공감을 되게 잘해주세요. 공감을 또 한테 해주니까 이 사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제 F다 T다 이렇게 MBTI 우리 막 얘기하면서 공감 나 별로 공감을 왜 꼭 해줘야 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난 공감보다 현실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근데 우리가 F냐 T냐 보다요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로봇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성향이 좀
우선순위에 있다거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는 이렇게 좀 문제 해결을 한다 정도지, 사람이요 힘들고 좀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싶고 이럴 때가 누구나 있고요. 그럴 때 지나친 누가 막 무슨 오열해주면서 내 아픔에 공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담백하게라도, 진심으로, 나 당신의 그 마음이 저 뭔지 정말 알아요. 저도 그 느낌을 받아본 적이 많거든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마디 해주는 걸로도 우리는 공감을 충분히 받거든요. 그때 확 가까워지는 게 있죠. 그래서 두 분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우연히 우리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외모를 좀 볼까요? 상대방은 부드러운 인상이에요. 굉장히 이분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눈매 자체도 따뜻하고 딱 봤을 때 뭔가 봄이 떠오르는 사람, 봄, 따뜻한 가을 이런 느낌. 여름보다도 봄과 가을과 되게 어울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을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약간 재밌는 특징이 있어. 뭐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 이분이 약간 피곤해 보이기도 해요. 피곤하신가? 피곤하나? 아니면 잠을 못 잤나? 아니면 약간 뭐 좀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가 많았나? 이렇게 뭔가 피곤해 보이고 막 이렇게 썩 유쾌하거나 막 엄청 활발 발랄 그 자체로 막 통통 튀는 막 에너지틱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왜 우리 그런 인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안정적이야. 약간 피곤해 보여. 오늘 좀 피곤한가? 그러니까 잘생겼고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잘생겼어도, 아니면 그냥 순둥순둥하게 생겼어도, 아니면 날카롭게 생겼어도, 뭐 이런 거랑은 다르게 피곤해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떤 느낌의 사람이. 근데도 되게 안정적이야. 되게 이상하게 저 사람 너무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 3번 분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라고 나오고요. 상대방의 직업을 좀 알려드리면 복지, 공무원, 상담, 교육, 혹은 비영리 조직 이런 거 있잖아요. 비영리 단체, 아니면 공동체 운영, 관리자 이런 급에 속하는 직업이나 직책을 맡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복지사업, 교육사업 이런 것도 되고, 상담과 관련된 일, 서비스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의 성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대방이요, 되게 자상해요. 그리고 관대해요. 자기 표현에는 서툴러요. 그래서 약간 이타적인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런 건 되게 서투르지만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한 편이고 배려도 많고 관대하고 남한테 관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저 정도는 실수를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큰 소리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작은 거에 화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본인도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스타일. 감정 표현 자체를 막 솔직하게 한다?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이분은 3번 분이 힘들 때 조용히 곁에서 있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누구보다 조용히 곁에서 꾸준히 변함없이 있어줄 거예요. 두 분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도서관, 카페, 강연장, 아니면 워크샵, 아니면 이제 운동을 하러 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혹은 감정 회복과 감정 치유와 관련된 공간들 있잖아요. 힐링 이런 공간. 박물관이나 식물원 뭐 이런 데서도, 명상, 요가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 치유하는 그런 카페, 도서관, 뭐 독서실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가 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번 분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짐이 될 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짐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요. 사귀고 만나고 이러다 보면 내 어깨를 내어줘야 되는 순간도 오고, 그의 어깨, 그녀의 어깨를 빌려야 하는 순간도 와요. 내가 강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거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건 우리 사적인 관계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해주고 싶은 대로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마음을 줄 수 있는 만큼 나는 받을 수 있는 거고, 나한텐 그걸 받을 자격도 있고, 나도 그만큼 사랑을 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짐이 된다? 이 마음이면 연애를 할 때도 계속 불편할 거예요. 이 두려움 내려놓으셔야 돼요. 상대방은요, 우리 3번분 돕고 싶어 해요. 함께 나누고 싶어 해요. 같이 가고 싶어 해요.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꾸 작아지고, 내가 이러면 부담을 느낄 거야. 내가 이러면 짐이 될 거야. 이거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누가 먼저 고백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자, 상대방이 먼저 고백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고백해요. 근데 되게 조심스럽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 사귀자. 너 좋아해. 나 그쪽을 되게 좋아해요. 마음에 들어요. 누구누구씨.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확 한다기보단 조심스럽게. 되게 너를 계속 보니까 챙겨주고 싶다. 앞으로도. 이런다든지. 뭔가 누군가를 만날 마음이 있다면 나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좀 이런 거 저런 거 힘든 일 얘기하고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하면서 오랫동안 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돌려 말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느낌이든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왜 날 좋아하는 줄 아세요? 3번분의 외모? 본인의 이상형 맞을 거예요. 외모, 분위기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 내면, 3번분의 진심, 그리고 배려도요. 막 얕은, 가벼운 이런 게 아니고 되게 깊어요. 묵직해요. 3번분이 되게 보면 내면이. 이 진심과 이 배려, 이 내공이 묵직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되게 많이 끌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 사람 가볍지가 않구나. 근데 자기가 바라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3번분한테 확 이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되냐? 자, 2026년 1월에서 2월 사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2026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만나서 슬며시 3번분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사귀게 되고 이럴 확률이 굉장히 크다. 자, 나의 새로운 연애에 대한 조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 이 인연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는 관계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다가 내가 지쳐버리는 패턴은 안 돼요. 내가 아파본 만큼 상대방을 이해해주시되 구원자 역할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군가를 구원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힘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해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딘가 본인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꺼내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대신 살아줄 순 없다. 그것까지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연애가 오래가기 위한 노력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 슬픔에 공감을 하시는 건 너무 좋아요. 나도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둘 다 모두 자신의 감정을 함께 돌봐줘야 돼요. 상대방 또한 우리 3번분이 가끔은 조용히 침묵을 선택하고 싶은 날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도록 감정을 말로 표현해주세요. 가끔은 나 이런 거 오해 안 해도 돼. 나 좀 시간이 필요한데 한 몇 시간만 조금 생각해봐도 될까? 내가 오늘 저녁쯤에 다시 연락해줘도 될까? 나 지금 오늘 좀 바쁘고 아니면 오늘 좀 무슨 일이 있고 감정적으로 좀 그런데 나 한숨 자고 연락해줘도 될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래 가기 위해서는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관계는 두 분 다 굉장히 공감을 잘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감정을 점검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서로 막 이끌릴 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서로가 너무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을 하면서 좀 서로 좀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럴 수 있지. 왜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안 가고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도 힘들 수도 있어.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중간중간 감정 체크해주면서
서로 조금 어느 정도 거리에서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문제될 거 전혀 없다. 오랫동안 연애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3번 분 연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번 분이 어떻게 지금 연애를 생각하고 계신지 연애의 무의식과 흐름을 좀 알려드리면서 리딩을 시작할 건데요. 자, 지금 우리 4번 분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을 이제는 만나고 싶어. 나 이제 연애하고 싶어. 나 지금 연애하고 싶고 나 지금 사랑하고 싶어. 근데 이제 진짜 괜찮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 되어줄 자신도 있고 나 좋은 사람 만날 자신도 있어. 좋은 사람하고 예쁜 연애할 자신도 있어. 이제 막 상처 가득가득한 그런 불같은 막 이런 연애보다 따뜻하고 이렇게 뜨겁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연애 좀 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연애의 결, 연애의 감각, 연애의 패턴 이런 거는 알아. 우리 4번 분이 어느 정도 연애하다 보면 요러요러한 일이 있을 거고 이럴 땐 요렇게 좀 하면 될 거고 사람 만나다 보면 요런 패턴들이 있고 이거를 알아요. 이 감각도 알아요. 그래서 4번 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뭐냐? 진심하고요. 안정감이에요. 어쨌든 연애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서운하거나 섭섭한 상황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이 만나다 보면 가치관이 좀 다르니까 싸우거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치 못할 일들로 인해서 서로를 오해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초반엔 뜨겁다가 점점점 원래의 패턴을 찾아오고 익숙해지면서 이 사랑이 뜨겁고 막 설레임만 가득한 사랑에서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랑으로 흘러간다. 이것도 알잖아요. 아니까 난 이게 아주 폭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크더라도 어느 정도쯤 갔을 때 안정권에 들어설 때도 이게 권태기라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 그런 성숙한 사랑 하고 싶다 이거예요. 안정감하고 진심 나 이거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정말 운명처럼 갑자기 등장하는 흐름이거든요. 연애에 4번 분이 어느 날 이제 내가 연애는 하고 싶지만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나는 그럴 지인도 없고 그럴 친구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날 우연히 소개나 지인을 통한 연결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을 소개받게 되는 그런 흐름. 굉장히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이 인연이요. 자, 우리 4번분 미래의 연인의 외모와 직업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대방이요. 몸이 좋아요. 몸매 좋아요. 체격도 탄탄하고 인상 자체에도 믿음직한 분위기, 신뢰를 주는 인상 그런 분위기라서 정말 면접 프리패스 상이다.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다. 아나운서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이 어른들한테 예의가 바른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뭐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런 느낌까지도 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몸매도 탄탄하고 좋다라는 거는 엄청난 근육질이다? 저는 근육질도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근육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대회에 나가는 선수급의 근육이다가 아니라면 탄탄한 잔근육이 잡혀있는 그런 체격이 좋은 몸매에 속할 수 있고요. 여자든 남자든 이건 다 포함이 됩니다. 여자 중에서도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직업을 좀 보면요. 이분이 금융 쪽에 종사하실 수 있고 의료계 쪽에 종사하실 수도 있고 법률 쪽에 종사하실 수도 있어요. 공기업이나 중소기업
혹은 공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표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금융 쪽 뭐 회계사, 뭐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직원, 뭐가 됐건 이쪽에 좀 종사하는 의료계 쪽에서도 다양하게 종사하시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물리치료사가 될 수도 있고 도수치료사가 될 수도 있고 방사선사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의사도 가능하고 뭐 의료기기 이렇게 이제 의료기기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쪽인 것도 포함이에요. 다. 자, 현실적으로 어찌됐건 이 기반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분 미래 연인의 성격을 좀 알려드리면요. 이분 되게 성실해요. 그 책임감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라서 자존심도 좀 강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래서 내가 다 책임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다 지켜. 요런 느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 다 내가 지켜. 요 느낌. 이 느낌이고 표현이 막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둘끼리만 있을 때.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왼종일 사람들 앞에서 막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왜 애교는 아닌데 이게 애교는 아닌데 제가 가장 어려운 게 사실 리딩하면서 내가 애교 있다 이거 할 때 이제 그래도 좀 난 그냥 애교 있다고 하면 되는데 저도 참 이상하죠? 왜 애교 있는 걸 굳이 왜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애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애교 예시를 들어드릴 때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약간 저는 이제 애교가 뭐 나름은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 근데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약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이러기 좀 뿡 막 이런 거. 근데 뿡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대방이 이제 외모가 있다. 그게 막 이런 뭐 말투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귀여운 막 이런 손편지, 선물, 막 깜짝 이벤트, 서프라이즈 막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귀여운 흉내를 낸다든지 막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애교도 많고. 근데 만약에 보니까 애교가 별로 없는데요? 애교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본인이 애교를 부리고 싶지만 애교를 막 피우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본인이 그냥 행동으로 뭔가 표현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다. 나름의 애교니까 이걸 또 애교가 없다고 보면 안 돼. 왜냐면은 자기 나름은 그게 애교였을 수도 있어. 막 오다가 이게 있어서 그냥 산 거야. 갑자기 뭐 있길래 세일하길래 사서 사실 세일도 안 했어. 내가 막 몇 주부터 전부터 생각나갖고 구매한 건데 이거 뭐 언제 세일하길래 내가 산 거야 막 이렇게 해. 그냥 그것도 애교라고 보세요. 그냥 애교라고 보세요. 다 그냥 사랑하면 귀엽잖아, 그쵸? 그래서 애교가 있다 이런 거고. 두 분이 약간 나이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서 딱 몇 살 차다라고 카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엄청 카드에 이 계급도라 그래야 되죠? 이 인물들 간의 계급이 완전히 차이가 나면 이걸 나이로 봤을 땐 나이 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그냥 나이 차 정도 언급될 만큼의 카드들이라서 나이가 막 엄청 차이 난다? 까지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2-3살 차이 난다고 나이 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다 라고 볼게요. 자, 두 분이 어디서 만나냐? 아까 제가 서두에 잠시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지인을 통해 만난다. 친척 모임, 뭐 동네 커뮤니티 행사, 친구 소개, 아는 그 동료 소개 이런 거 다 가능. 일상 속에 관계망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어서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다고 보여져요. 자, 4번 분이 노력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 연애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지만 상대가 날 좋아해 줄 거야. 이 마음. 이거 불안해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지만 저 사람이 날 좋아할 거야.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빠질 거야. 아니에요. 증명을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표현해주고 이런 걸로 충분해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우리 4번 분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그저 표현해주고 말해주고 꺼내주기만 하면 돼요. 뭔가를 막 증명해야 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하니까 이래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먼저 고백하고 표현할 거예요, 마음은. 근데 정식 고백 같은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클래식하게 사귀고 싶다, 이렇게 말로 전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막 어떤 창의성이 있는 말로, 그런 말로 표현하는 카드들은 아닙니다. 이분이요, 4번분의 분위기, 이 매력, 분위기, 요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요. 귀엽고 또. 근데 이 상대방은 특히나 우리 4번분의 따뜻함하고 배려심 있죠.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을 왠지 아는 것 같은, 오래전부터 만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사람한테는 우리 4번분이 되게 가족 같은 안도감을 준다. 상대방이 가족 애가 뛰어난 사람이든 가족 애가 별로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가족 관계에는 큰 이런 그러니까 큰 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서 가족 같은 안도감을 느낀다고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본인의 가족과 유대관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굉장히 오래 본 사람처럼, 오래된 친구처럼,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안도감이 있다, 나를 보면. 그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우리 언제 만나게 되냐? 올해 말에서 저는 내년 초를 봐요. 12월 말. 그렇게 되면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시거나 연말을 함께 보내시거나 내년 초, 신년을 함께 보내게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 1월 사이에 만나시게 될 수가 있겠다. 정말 선물처럼 연인이 도착할 거예요. 4번분한테는. 자, 4번분. 새로운 연애에 대한 조언이 있어요. 이번 이 연인은요, 안정감이 핵심 키워드예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사람, 좋은 사람, 인생, 삶 그 자체의 연애를 하게 되는 시기예요. 다만 4번분이 가끔 관계가 안정기로 접어들어갈 때 이거 감정적으로 너무 둔해진 거 아니야? 이거 지루해지는 건가? 뭔가 이거 지금 우리 뜨겁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나한테도 뭐라고 말을 해주셔야 되냐면, 고요한 이 사랑이 더 깊다. 막 보여주고 증명하고 티내고 설레발치고 이게 아니라 고요한 이 사랑. 이미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매일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 말고 매일 뭔가를 안 해도 우리는 그냥 서로를 너무 믿고 서로를 너무 사랑해. 이게 딱 안정된 그 느낌을 오로지 즐겨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고요해질 때 우리 사이 괜찮나?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지 마실 거. 루틴 속에서, 일상의 루틴 속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작은 리추얼이나 애정 표현을 좀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계속 막 증명하고 막 뭘 하고 이벤트하고 놀래켜주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대신 그냥 작은 표현, 애정 표현 이런 거 그냥 일상에서 계속 해주시면 돼요. 오늘도 사랑해 이렇게. 오늘도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 보고 싶어. 당신은 진짜 완전 소중한, 진짜 나한테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그런 걸로도 충분해요. 상대방이 표현보다는 행동으로도 하는 성격이지만 이 사람 나름 애교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도 좀 눈여겨보시고 이 사람이 서툴지만 애정 표현하려고 할 때 귀엽게 봐주시는 것도 상대방한테 오히려 그것도 사랑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4번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